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어제의 지진으로 전국이 흔들렸는데요. 특히 영남의 고향을 둔 분들 추석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규모 5.8의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2달 전 울산에서도 규모가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최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도박 중독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과 겹치는 9월 17일 이 도박 중독 추방의 날인데요. 우리나라 도박 중독 문제가 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황현탁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어제 발생했던 이 경주 지진 관련 얘기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김영석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이 현장에도 다녀오셨다고요? 예, 지금 현장에 아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경주에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럼 우선 이번 지진의 정확한 진앙지는 파악이 됐나요? 지금 진앙지가 사실은 약간 기관마다 다르게 나와서 저희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마 양산단청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양산단층대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추정은 좀 정확해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산단층은 기본적으로 부산에서 시작해서 거의 한 울진까지 가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길이가 150km에서 200km까지 되는 대규모의 단층이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활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이번 지진을 계기로 많은 이제 활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그러면 이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만약 확인이 된다면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양산단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발달하고 있는 신기에 최근에 이제 단층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단층이 이제 밝혀진다고 하면 더 큰 규모의 단층이 클수록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이제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밤과 오늘 걱정들이 많은 게 양산단층대 지역에 또 이 원자력 발전소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교수님, 이곳 말고 양산단층 말고도 이 지진 위험성이 있는 다른 단층대도 한반도 밑을 지나고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활성단층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그 작업을 아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나 지금 이제 시작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지금 높게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지금 양산단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울산단층이라고 해서 울산에서 경주를 있는 단층이 상당히 또 가능성이 이제 많은 단층인데 양산단층 주변에도 또 유사한 활성단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속 지하에서는 단층들이 또 이렇게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단층이 활성화되는 연쇄 반응의 위험성 있습니까? 예,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층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연결돼 있거나 주위에 있는 단층들이 서로 옆에 있는 단층들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촉발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마모토 지진에서 그게 유사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번에 특히 일어났던 두 번의 지진이 거의 한 40-50분의 간격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떤 주위에 있는 단층 두 개가 연결돼 있어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이 경주 지역이요, 역사적으로 좀 큰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대한 지진 연구는 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경주가 옛날에 이제 고도이기 때문에
그 주위로 이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있지만은 네네. 상대적으로 경주 지역이나 이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지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제 뭐 수도이기도 했었으니까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자, 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이 양산단층이 그렇다면 이 자극을 받은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대목인데요. 어떤 전문가 견해를 들어보니까요. 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양산단층이 영향을 받아서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게 이 괴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핵실험의 여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SNS에 나왔습니다. 교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북한의 핵실험의 여파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신빙성이 낮고요. 네네. 논리적인 근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그것이 이까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아, 거리가요. 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만약에 북한에 있는 어떤 활성단층이 움직였다고 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거기에서 이까지 거리는 너무 멀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가정을 세운다 그러면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바로바로. 네네.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응력이 전달돼서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질학적으로는. 네. 바로 지금 일어났다고 해서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뭐 남미의 지진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본의 지진하고 연관성이 있냐. 지진했던 점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유언비어가 이렇게 터지는 네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연히 이제 일치가 된 것이죠.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런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에 의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양산단층이나 울산단층이나 이런 근처의 단층들이 일본과 상당히 가깝고 그런 지역에 활성단층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의 그런 태평양판의 섭입이나 필리핀판의 섭입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러한 응력들이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바다 밑을 통해서 단층끼리 이제 응력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미니까 거기서 태평양판이 일본을 밀고 그럼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그 힘을 또 다시 전달하겠죠.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응력이 전달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교수님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진에 대한 뭐 이 좀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이제 큰 두려움이 이번 지진이 과연 한반도 대지진의 전조인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지진이 1차 5.1, 2차 5.8, 이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1시간 정도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해서 앞으로 지진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어제 뭐 두 개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대지진의 전조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네.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지진이 5.1, 5.8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의 지진이 5.1이 일어나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응력이 쌓여있는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쇄 지진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일어났던 구마모토의 지진이 거의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일으키면서 옆에 있는 더 큰 지진을 일으켰죠. 7 이상의 지진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지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조금 또 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울산 지진이 우리가 7월 5일에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5 이상의 규모의 지진 한 10배 정도 일어난 것 중에서 지금 한 3번이 다 지금 올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 지진이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지진이 몇백 년을 주기로 좀 활성화됐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17세기가 굉장히 지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이제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지진이 더 활성화되는 시기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보도만 해도 이 강도, 이 규모가 6, 7 되는 지진도 언제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두려워지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어젯밤의 사태만으로도 많이들 체감을 하셨을 텐데 문제는 대책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먼저 이제 지금은 우리는 뭐
늘 우리가 앞서 사실 역사 지진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6.5나 뭐 최대는 7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우리가 대피 요령을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교육이 이제 필요하고요. 네네. 두 번째 봤을 때는 이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나 이런 또 고층 빌딩이나 이런 게 또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안전 정밀 검진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지금 지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6.5나 이 정도의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없다든지 아니면 좀 부실하다든지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강을 이제 서둘러야 될 것이고 네.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이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됩니다. 아. 그래서 활성단층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그러면 그 각각의 활성단층들이 어느 정도의 주기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내진 설계를 네.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조사 필요하고요. 내진 설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피에 대한 안전 요령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의 김영석 교수였습니다. 매년 9월 17일이 도박 중독 추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도박 문제 인식 주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는 단호한 사회적 처방이 필요한 단계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좀 낯설어하는 청취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도박을 하다가 보면은 가산을 탕진한다든지 네. 가정이 파탄되는 등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그 폐해가 없도록 우리 센터는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또 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치료를 받거나 또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도박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참 궁금한데요. 내일부터 설 명절인데 이 명절이면 가족들끼리 고스톱 치지 않습니까? 이거 도박이라기보다 놀이 차원 아니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기준이 있나요? 네, 우선 이 놀이로 시작했다가 몰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폐해가 있는 도박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네. 또 사교 목적으로 이렇게 도박을 하다가도 심각해지면 이 도박 중독이 되는 아하. 이런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처음부터 도박을 오락으로 해야 되겠다는 단단한 그 각오를 가지고 해도 이 도박 중독이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경계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자, 우리 사회의 도박 문제, 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성인 인구의 약 5.4%, 네. 숫자로 치면 207만 명 정도가 도박의 위험에 빠져 있다. 그중에 1.9%인 57만 명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로 저희 센터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군요. 자, 또 요즘은 성인뿐 아니고요. 청소년도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도박 많이 하나요? 네, 성인보다 퍼센테이지는 낮습니다만 5.1% 정도 숫자적으로 치면은 약 15만 명의 학생들, 즉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 15만 명 정도가 도박의 위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영향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 환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또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청소년의 도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가장 문제가 되는 도박이 있습니까? 네, 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성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인터넷 도박 내지 스포츠 도박 네네. 이 합법 또 불법 도박을 통틀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청소년의 경우에도 역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도박이 네.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나라에서 인정하는 합법 사행산업도 있지만 이외에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간혹 터지는데요.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정부에서 인정한 방법으로 인정한 장소에서 하는 그런 도박, 소위 말해서 합법적인 도박이 약 20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 장소, 방법에 의한 그런 불법 도박이 약 84조로 합법 도박의 4배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불법 시장이 훨씬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법 도박을 막을 수 있는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도박을 하는 분들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분들이 영위하다가 얻은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불법 도박을 해도 결국 사회에서 매장되고 네. 또 수익을 볼 수 없겠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엄격한 처벌과 수익 환수가 필요한데 이것은 정부만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라든지 네. 그다음에 입법부에서 필요한 그 법률적인 제도 보완까지 곁들여져야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네. 생각입니다. 자, 국가적, 사회적 종합 대책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 청소년, 성인들, 이 도박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광고를 한다든지 또 직접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또 그 많은 사람을 접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군의 그 간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을 해서 네. 그분들이 다시 도박의 부정적인 측면 폐해 같은 것을 배워서 전달해주는 그런 그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단 상담을 하고 네. 또 상담하는 과정에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의료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방 그리고 교육, 상담 또 의료 서비스로 연결을 시켜주시는데요. 상담은 무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는 본인이나 또 그 가족, 지인 등이 전국에 국번 없이 1336번 1336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네. 일단 간단한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그 상태에 따라서 상담을 받게 하거나 또 필요한 경우에 그 상담센터를 연결해서 그 상담센터로 가면은 그 상담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해서 이분들은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니까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병원에서는 적절한 진단을 하고 또 처방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의료비가 진료비가 들게 되는데 그 비용까지 1인당 연간 80만 원 한도에서 네네. 저희 센터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나 본인 주변 가족, 친구, 지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아주 쉽군요. 1336으로 전화를 걸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네. 1336번으로 전화를 하면은 24시간 저희들이 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명절 중에 집에서 고스톱 치시다가 전화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도움을 받아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 애초에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는 처음 말씀하신 예방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문제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센터는 치유 재활과 병행해서 네. 예방 활동을 보다 좀 강화를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도박 중독, 이 개인의 실수로만 치부하기보다는요, 이 가족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어떤 적극적인 활동 펴나가실 건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도박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질병입니다. 네. 그만큼 도박이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인지를 하고 이걸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도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전문기관인 1336으로 전화를 해서 네. 어느 정도의 심각한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치유를 받아야만이 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센터는 국민들이 이렇게 도박 문제에 봉착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함과 동시에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손쉽게 저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센터도 확충하고 또 상담 기관도 보다 많이 지정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그 자체를 또 고도화해서 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도박은 질병이다. 따라서 예방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원장이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카트하면 마트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갤러리 하면 전시회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골프문화 상품권을 선물하세요. 받는 분이 골퍼라면 골프문화 상품권, 골프장, 골프용품, 레저 서비스까지 지금 골프문화 상품권을 검색해보세요.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